안녕하세요. 인베스팅 클립 1월 29일입니다. 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포트를 꾸려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있어요. 이 장단기 금리차라는 게 뭐냐면 10년을 두고 돈을 빌리는 것과 2년을 두고 짧게 돈을 빌리는 것의 금리의 차이예요. 미래에 이제 경기가 좋고 이 사람들이 돈을 잘 경기가 활발히 돼서 앞으로 돈을 많이 갖다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는 길어질 것 같고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진다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상하는 거고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좁혀든다 둘이 차이가 별로 없다 라고 하면 경기 미래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되게 심하면 멀리 빌려주는 돈의 금리가 단기로 빌려주는 돈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2019년에 한번 이게 이렇게 터치했죠. 이거를 아래 공포라고 해서 이런 사인이 오면은 뒤에 리세션이 온다고들 해요. 그 뒤로 바로 코로나가 왔죠. 물론 바이러스긴 했지만 뭐 이런 일들이 되게 자주 벌어져요. 지금 보면 계속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를 봐도 지금 투기적 달러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유럽의 경기를 바탕으로 달러를 평가하는 거라서 지금 유럽이 생각보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 자체는 그렇게 오르지 않고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투기적 매수,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부분들 볼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꽤 많이 올라간 상태고, 미국채는 지금 살짝 반등하던 것을 지난주까지 폭발적으로 오르다가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미국채를 다시 막 사고 있어서 원래 같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를 수급 이슈로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중이고 반면 우리나라 국채들은 뭐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까지 결국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 2.6이고 아마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에 되게 지대한 영향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최대치까지 왔지만 그런데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심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안 주는 금에 대한 매력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전주 대비해서 살짝 떨어졌는데 뭐 그래도 경기가 너무 심하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게 되면 금이 그때 다시 돌기 때문에 안전자산 효과를 위해서 약간은 들고 있는 게 좋은 시기긴 한 것 같아요. 보시면 S&P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을 얘기해주는 퍼가 19까지 내려왔죠. 20 밑으로 되게 오랜만에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9.5인데 이거 정도면 거의 역대 최저치죠.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의 이익을 예상하고 퍼를 짜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가 12개월 이익을 크게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퍼가 굉장히 빨리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익이 조금 내려온다면 저는 이 퍼가 9.5는 아닌 것 같아요. 한 10 이상은 아직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에요. 그래서 1년에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10배를 주고 주식을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면 1년에 100억 정도 벌면 내가 위에서 한 10년 정도 경영하면 이 회사를 내가 다 가질 수 있겠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펄을 3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심하면 100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이익은 고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멀티플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시총이 계속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한테 멀티플을 100배를 매기면 시총을 1조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10배가 되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멀티플을 100배 정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이익이 1000억이 된다고 치면 같은 멀티플을 받아도 시총이 1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게 이익이 250억에 멀티플을 40배 정도 받게 돼도 시총이 1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방법은 멀티플을 올리거나 아니면 순이익을 올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면 당장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순이익하고 멀티플을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현재의 가치인데 이 순이익이라는 게 미래의 순이익이에요. 앞으로 12개월 뒤에 순이익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래서 왜 테슬라 같은 애들한테는 이렇게 100배씩 주냐? 지금 이 100억이라는 수치가 내년에 테슬라, 내후년에 테슬라가 낼 이익보다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는 200억을 낼 거고 내후년에는 300억, 400억을 낼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00억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고 멀티플을 올려서 계산을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얘가 계속 쭉 100억만 벌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계산할 때는 이익 성장 예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얘가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값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멀티플을 계산을 하는데 이 현재 가치와 그러니까 현재의 순이익과 멀티플 중에서 이 이익 성장 예상 부분이 훨씬 더 주가에는 민감하게 영향을 끼쳐요. 왜냐면 이건 곱하기니까. 순이익은 늘어도 뭐 진짜 2배 늘어나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멀티플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상이기 때문에 3배가 될 거야, 4배가 될 거야, 아니 100배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럼 주가가 뭐 단기간에 10배도 되고 20배도 되고 하는 일이 바로 이 멀티플 조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거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이 밸류에이션보다 싸다 그러면 산다. 이 밸류에이션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판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가치 투자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근본 하락은 왜 일어났냐? 보면 이익 성장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락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예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익 성장을 예상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영향을 끼치는데 말 그대로 기업의 이익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예요. 뭐 이건 당연한 말일 거고 세상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당연하게도 우리 기업이 버는 돈이 늘어나요. 물건을 더 많이 팔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이나 이익들이 그냥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걸로 살 수 있는 구매력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구매력은 동일한데 그냥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풀리니까. 그래서 이 이익 성장을 예상하려면 멀티플을 주려면 이익을 예상하고 유동성을 예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익을 예상을 하는 거는 매출 예상하고 비용 예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 빼기 비용이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매출이 올라갈 거냐 아니면 비용이 내려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익의 수치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서 보이는 게 우리 코스피고 이 파란 선이 지금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예요. 9월부터 갑자기 800 정도 하던 수치가 3200까지 4배가 뛰었어요. 말 그대로 물류비가 4배 정도 뛰었다고 보셔도 크게 무방한 말이에요. 물론 이제 컨테이너 비용 하나지만. 게다가 유가. 지금 작년 10월에 바닥 잡은 다음에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 80달러 넘었고 이미 이제 90달러 터치 계속 하려고 말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수출 주도형 회사이기 때문에 물류 비용하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거의 쥐약이죠. 공장들 유가에 바로 영향받고 그 다음에 원재료 사오는 거, 외국으로 파는 거 모두 다 물류 비용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늘어날 거니까 이익이 떨어질 거고 이익이 떨어질 거니까 이익 성장 예상을 마이너스로 주니까 아까 얘기했던 멀티플을 역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 멀티플이 줄어드니 당연히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유동성까지 들어온 거예요. 유동성 예상은 뭘로 하냐면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아니면 화폐를 더 찍으냐 마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뭐 얘 마찬가지로 하루도 안 쉬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벌써
계속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사상 최대치로 가고 있고 근 5년 내에. 그 다음 이제 화폐의 증감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돈을 찍거나 아니면 찍어놓은 돈을 생으로 회수하는 그 자산 축소라고 하는데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QT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리, 화폐 감소 두 가지가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악화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유동성이 악화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익이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하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빅테크들이 이제 4분기 이익에 대한 공시를 해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 이익을 남겼다는 거를. 근데 내년도 예상을 하면서 당장 얼마를 벌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 다음 이익에 대한 예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애플이 뭐 많이 늘었고 좋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팀쿡이 거의 전 제품에서 공급망 이슈를 겪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급망 이슈를 겪었고 예를 들면 테슬라도 그랬고 그 모건 스탠리나 하다못해 금융주도 공급망 이슈를 겪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고 얘기한 건 애플이 유일해요. 근데 애플이 이 말을 하자마자 시장은 이제 약간 믿을 구석이 생긴 거죠. 아, 아까 비용 감소되기 때문에 계속 하락했는데 이게 좀 해결되려나 보다 라고 이제 팀쿡의 말을 믿고 싶은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그 팀쿡이 이걸 발표를 했는데 금요일 날부터 바닥을 잡고 S&P가 지금 하루 딱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서 금요일 하루에 딱 상승을 했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내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이런 상황이고 저희 포트는 그거에 발맞춰서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뭐 정말 크진 않은데 아주 약간인데 일단 가장 큰 것은 국내하고 미국의 주식을 아주 약간 편입했다는 거예요. 둘 다 이유는 좀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실적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 이게 S&P하고 나스닥의 연초부터의 수익률인데 S&P는 지난주 대비해서 수익률이 하락을 멈추고 오히려 올라갔어요. 나스닥은 지난하고 동일하고 반면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유동성은 뭐 모두가 영향을 받지만 물류 악화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그 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애플이 없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개선해 나갈 만한 이제 힘하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 수출입 업체이기 때문에 유가하고 물류비가 하락이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 이 하락을 딱 지지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라도 조금 담아놔야 되겠죠.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안 담아놓은 상태에서 주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 비중이 3% 정도 주식을 담았어요. 우리 총 포트 금액에서 보초병을 보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주식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아쉽겠죠. 이렇게 잘 방어해 놨는데 마이너스 0.3%로 남들 15%씩 빠질 때 잘 방어해 놨는데 쭉쭉쭉쭉 얘네들이 쫓아와서 우리 수익률을 추월하는 걸 그냥 가만히 멍하니 지켜보면 좀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쭉 앞으로.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이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 놓게 되면 우리 포트 전체의 수익률이 너무 까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할까? 올려도 덜 배 아프고 떨어져도 포트의 수익률이 덜 악화되고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한 3%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더 빠진다. 그럼 또 주식 비중 또 늘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점점 싸질 테니까. 아무리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래도. 근데 국내하고 미국하고 산 게 틀려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을 조금 담았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사서 운이 좋게 수익률이 조금 났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길이 막히니까 그 모든 물류에 막히는 거에 대한 이익을 항공 물류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나까지 흡사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나하고 원래 이렇게 합쳐지면 항공 물류를 독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LLC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여객은 실제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배하고 비교를 해서 전체 화물 시장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뭘 독과점이라는 얘기를 하냐 라는 것 때문에 아시아나 거까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다들 항공물류를 그냥 그 배길이 너무 막혀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배로 운송하는 게 비용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가 더 낫겠네 라고 하는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올리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올리고 있고, 기름값이 올라도 그 기름값이 오른 거를 유류 할증을 모든 자기한테 맡기는 사람들한테 넘기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독점이니까 사실상.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는 대한항공을 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를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조금 담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게 되면 그 수익률 개선 속도도 S&P가 높고, 그 안에 금융주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고, 애플이 저렇게까지 나온 이상 다른 것들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애플을 사는 것도 좋지만 개별 기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똑같이 실적 좋게 발표했는데 11% 하루 만에 빠지는 거 보면은 사실은 미국 기업을 개별로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수익률을 강하게 먹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좀 담았어요. 이렇게 지난주하고 좀 다르게 정리했습니다. 뭐 저희 자산 배분 ETF도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수익률이 전에 마이너스 한 3.5%였는데 마이너스 2%대로 개선됐고요. 그래서 전체 손익은 마이너스 0.3%로 잘 방어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 뭐 2%이 정도 수익 차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주일만 어떻게든 바뀔 수 있는 거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시는 일 올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